재료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건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기본. 재료에 대한 연구는 모든 예술가에 있어서 네. 페인팅하는 작가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페인팅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떨어지면 네. 안 되잖아요. 네. 색깔이 변색이 되면 안 되니까. 네. 물론 뭐 오일 물감이나 아크릴 물감이 잘 나오기는 하지만 쓰는 캔버스도 또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보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온도 조절, 작품을 어디에 보관을 하느냐에 따라 습기가 찬 곳에 보관을 하면 안 되고 햇빛이 드는데 보관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페인팅 작품들. 네. 그래서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기 보면은 저 플라스틱 박스에 번호를 다 적어가지고 7mm, 철단추, 뭐 20mm 다 적혀 있잖아요. 저기 네, 이 그런 장인 식으로. 정신의 그 기초가 되는 작업이네요. 재료 필요하면 저기 올라가가지고 단추 꺼내가지고 저 아하. 2층에서 핀에다 비즈 꽂고 단추 꽂고 뭐 이런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내려옵니다. 이 안에서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죠. 고객 클라이언트 네. 와 대화하거나 네. 그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작업 뭐 이런 쪽에도 많이 좀 연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키는 작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고요. 솔직히 어떻게 하면 크리에이티브한 작품, 아하. 나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할 것인가를 많이 네. 연구를 했거든요. 하다가 보니까 제 스타일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처음부터 제 작업을 좋아하는 컬렉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안 팔리거든요. 벽 설치니까 전시 끝나면 사라지잖아요. 예. 전시를 해준 그 크리스탈 김 대표가 제 작품을 오늘에 있게 만들어 준 거죠, 사실은. 그 가치를 딱 알아봐 주셨던 거예요, 그렇죠. 처음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갤러리스트들이 거의 팔리는 작가 위주로 전시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지금 제가 주로 전시하는 뉴욕 갤러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팔리지 않지만 작가의 그런 가능성을 보고 갤러리 벽에 구멍을 마음대로 수십만 개를 뚫어도 괜찮다. 그 허락해준 그런 갤러리스트가 네. 있었기 네. 때문에 전 참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엄청나게 팔리는 작가가 되셨잖아요. 엄청나게 조금은 팔려요. 왜냐하면 월급 줘야 되니까. 얼마 전에 뉴욕의 페이스북 작년에 작업할 때 쓰고 남은 실도 있고 각양각색의 실들이 여기에 몰려 있어요. 진짜 그 페이스북 그 작품 너무 저 인상 깊게 봤거든요. 독술인지 뭔가 네. 동양적인 봉황인지 네, 맞아요. 아이덴티티를 잘 알 수는 없는데 그쵸. 엄청난 임팩트로 다가왔었거든요. 그 작품 네. 좀 소개해 주세요. 제 작품 중에서 저 설치 미술의 20년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페이스북의 그 벽설치 작품인데요. 그 벽설치 작품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 터지기 직전 전해에 제가 뉴욕 페이스북이 허드슨 야드라는 9.12 사건 터지고 나서 미 정부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한 게 허드슨 야드거든요. 네. 인테리어 쪽, 디자인 쪽 관심 많으시니까 자연히 아시겠네요. 네. 위드 코로나 시기에 제가 작업을 할 때는 봉황 시리즈는 동양을 상징을 하는 영물이고 서양을 상징하는 영물은 이제 독수리를 했는데 합치자. 왜냐하면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져 있으니까 네. 전 세계 고통스러운 이 코로나 시대를 빨리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봉황의 옷을 입은 독수리를 작업을 구상을 했어요. 새로 구상을 한 거죠. 말하자면 코로나 직전에 그 작품이 페이스북에 선정이 됐을 때는 독수리였거든요. 네. 거기다 봉양을 입힌 거예요. 제가 1년 동안에 고민을 하면서. 더 크리에이티브해졌네요. 그렇죠. 코로나로 예. 작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정말 실패의 환경이 되고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새로운 발상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예술가한테는 가난이 결코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실패가 결코 좌절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좌절과 그 실패를 잘 딛고 일어서면 새로운 크리에이티브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의 30년 작가 엄청난 인생이 깊이에 정말 철학이십니다. 뭐 예. 깊지는 않고요.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뭐 많이 울고 네. 많이 상처받고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죽음에 가까이까지도 가보니까 그런 그게 별거 아니더라. 작업을 하다 보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망치질을 하다 보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사다리 위에 서가지고 하루에 한 20시간씩 망치질 해보세요. 안 힘든가? 옛날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뿌듯한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아, 작가로서 뭔가를 했다. 왜냐하면 편한 작업을 하면 그런 희열 같은 건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정말 온몸을 불사르듯이 온몸을 바쳐서 작업을 하다 보면 그게 뭔가 모르게 그 뭐 이제 뭘 좀 작가가 된 것 같은 젊은 작가일 때 한참 고생할 때 벽에다 대고 막 설치를 할 때요. 그런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코로나 1년 지나면서 페이스북에 작업을 할 때는 그럼 전 세계인을 상징하는 색깔이 다른 피부색이 다 다르잖아요. 그 인종도 다르고 뉴욕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용광로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빨간색, 흰색, 검정색 온갖 갖가지 색깔을 다 써가지고 봉황의 색깔을 독수리 입혔어요. 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거미줄을 막 감아가지고 거미줄이 이제 코로나인 거죠. 코로나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봉황과 독수리를 표현을 하면서 색깔을 쓰다 보니까 가위로 색깔이 바뀔 때마다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르는 게 컬러풀하게 실들이 잘린 실들이 떨어졌는데 그게 1년 전에 뉴욕에서 병상이 없어서 시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쌓여있는 그게 막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독수리 발톱에 모아서 좋은 곳에 양지 바른 그게 곳에 그 상징이었군요. 네, 여의주 양지. 대신에 딱 들고 있었던. 아, 여의주요. 아, 좋네요. 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버려진 실들을 한 올 전부 쓰레기통에 안 보내고 다 모아가지고 거기 독수리 발톱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좋은 곳에 따뜻한 곳에 모시고 가시라고 환경재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페이스북 작업을 했는데 이런 내용을 페이스북에서 인터뷰를 했더니 다들 너무 감동을 하더라고요. 감동적이에요. 네. 네, 근데 또 이제 특별히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닌데 네. 살아왔던 경험과 그런 해왔던 작업을 가지고 만들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감동을 주려고 준 건 아니라 제가 감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네. 그게 본인은 왜 그 희극인들도 본인은 웃지 않고 남을 웃길 때가 가장 정말 경지잖아요. 네. 나는 그냥 했는데. 한 건데 남들은 감동을 해버리는 이런 경지. 30년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해외에서도 뭐 파리에서도 그렇고 여러 그 해외 그 주요 아트적으로 이제 주요 도시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또 선정되셔서 작업을 하셨던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좀 대표적인 케이스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영상 작업도 있었고. 네, 운이 좋았죠. 그냥 막 네.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겸손하게 또 말씀해 주시죠. 아니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작업을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욕에서 2003년, 2004년도에 대형 벽 설치를 하면서 뉴욕의 2x13 갤러리 크리스탈 김을 만나면서부터 아마 제 인생이 작가 인생이 바뀐 것 같은 게 그 갤러리가 전 세계 아트페어를 다 들고 나간 거예요, 제 작품을. 그러다가 보니까 제 작품이 이 나라 저 나라 아트 관계자들이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그냥 연락이 온 거지. 그 운이 좋은 거죠. 저 말고 다른 작가들도 많이 있을 텐데 많이 움직이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 기회는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선정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싱가포르 국립미술관에서 조선시대 500년사 전시를 유물, 조선시대 유물을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을 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유물만 하면은 사람들이 관람객이 재미없어 한다고 현대미술 작가 한 명을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운 좋게 돼가지고 거기도 또 영상 설치를 했는데 조선시대 500년사에 맞는 신랑 신부 말하자면 평민의 결혼식을 주제로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민의 결혼식이 주제니까 평민이 평생에 한 번 입을 수 있는 옷이 궁중복이더라고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한국의 그 궁중 대례복 한복을 제가 그림을 그리게 이제 시켰죠. 한국에서 그림 그려가지고 일로로 해서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움직이게 만들어서 맞절을 하고 이제 서로 이제 합방을 하는데 합방을 하면은 왜 옛날에 그랬잖아요. 빨간 고추
매달아 놓고 아들 낳았다고 네. 자랑한다고 빨간 고추 대신 흰 고추를 아마존에서 수십만 개를 주문을 해서 싱가포르 미술관 천장을 네. 꽉 채웠어요. 예. 채우니까 그 흰 색깔이 되놓으니까 빨간 고추니까 빨간색 LED를 안에다 넣어가지고 그 조명 효과를 내고요. 영상이 막 돌아가니까 그게 한 12m짜리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저 작품 중에서 다른 작품보다 기와 시리즈가 특별한 게 네. 전 세계 뮤지엄에 많이 소장이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100년 넘은 뉴욕의 브루클린 미술관이랑 그리고 또 미국 5대 미술관이 휴스턴 미술관에도 다 기와 시리즈 들어가 있고요. 저의 기와는 한국의 5개궁을 왜곡시키고 변형시킨 기와예요. 네. 그래서 똑바른 기와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앞에 있는 기와는 오른쪽에 올라가고요. 뒤에 있는 기와는 왼쪽에 올라갔어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네. 전 변형시키고 왜곡시켜요. 네. 기와가 상징하는 거는 이 짧은 이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의 일생을 권력 다툼하다가 사라지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권력 투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 시리즈를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막 한국적인 거를 어떻게 하면 한국적인 거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예. 사실 작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어떤 인생의 어떤 모멘텀을 만났을 때 내 깊이에 있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 혹은 나에게 영감을 줬던 뭐 그런 기억들 사건들. 네, 네, 그런 저 것들이 가자마자 미국 가자마자 97년에 갔는데요. 가자마자 IMF가 터져갖고 학비가 완전 반으로 팍 줄어들었고요. 정말 그러게 겨우겨우 학교를 다니다 말다를 반복을 하다가 그 다음에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2009년도에 또 터졌잖아요. 그 후원해주던 갤러리가 문 닫는 바람에 스튜디오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런 시련들이 또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미술관 전시를 2015년부터 몇 년간 한 미술관 개인전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안 팔리는 작업이잖아요. 그때 매화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매화를 별로 안 했더니 스튜디오 월급을 못 줘가지고 어시들 다 그러니까 문 닫게 생긴 거예요. 그럼 문을 닫았어요. 문 닫고 나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진짜 어시 한 명하고 둘이서 이제 스튜디오를 지켰죠. 몇 달간. 지키고 이제 새로 어시들을 뽑아가지고 새로 작업을 했는데 코로나 1년 동안은 정말 죽도록 힘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듯이 작가인 저도 그 코비드 시대에 그래 페이스북 작품이 나왔고 예, 9.12 사건이 터진 뒤로부터는 명상적인 벽 설치 작업이 나왔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사건의 모먼텀이 되는 그 사건들마다 새로운 작업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영상 작업도 그 시기쯤 나왔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작가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좌절과 실패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겸허한 마음으로 도대체 나를 갖다 얼마나 좋은 작가로 만들려고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또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좀 그랬거든요. 네.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뉴욕에 있는 어떤 작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 10년 전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뉴욕에 첼시에 있는 그 갤러리 전속이 됐냐 묻더라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잖아요. 사실은 제가 뭐 거기에 뭐 포트폴리오 갖다 주고 나 좀 봐주세요 한 적도 없고 하다 하셨어요? 보니까 네, 안 했어요. 그거 하면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해봤자 자존감이잖아요. 한국 작가로서 자존감은 지켰죠.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좋으면 큐레이터 평론가들이 찾아와요. 그건 진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뉴욕에도 수많은 작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뭐 한국 작가분들이 세계에서 활동하는 작가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처럼 한국에 안 알려진
조금 제가 좀 알려졌지만은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유명하시니까 뭐 해외- 두바이에 뭐 뉴욕에 파리에 뭐 네, 근데 홍콩 싱가포르까지. 그건 이제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예, 그 저처럼 해외에서 활동을 좋은 작업을 하는 한국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K 컬처가 K 문화가 지금의 K-팝, K 음악 공연 지금 다 아주 잘하고 계시잖아요. 국제적으로 K 미술도 K 아트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장기전으로 봐야 돼요. 미술은 다른 예술은 모르겠지만 미술만큼은 제가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장기전이니까 너무 빨리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작업 꾸준히 그리고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 하다 말다 하면 안 되고요. 매일 9 to 6 하듯이 매일 작업을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자다가 작업 고상이 되면 앉아가지고 막 그림 그리다 보면 잠이 다 깨거든요. 꼴딱 새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다가 웃는다니까요. 너무 행복해서. 좋아가지고. 네, 아직도 그래도 하고 있다는 게 네. 제가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건강하게 요가를 통해서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챙기면서 그래도 지금도 어시들 작업비 줄 수 있는 정도는 되고 재료 살 돈은 되고 그러니까 그 정도만 걱정이 없어도 작가로서는 행복한 거죠. 네. 오늘 너무 현실성과 네. 제가 너무 현실적인 작품에 대한 얘기를. 창의성과 네. 뭔가 영감과 이 모든 뭐 조언과 이게 다 이렇게 민글돼 가지고 너무 영양가 있는 보약 같은 지금 인터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아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해주신 조언은 사실은 그냥 비단 미술 작가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저한테도 그냥 인생의 선배로서 네, 맞아요. 정말 보약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너무 좋은데요. 이런 것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월급을 안 주면 이런 것만 하고 살 텐데. 월급을 줘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자꾸 큰 어쩔 걸 수가 기획하셔야죠. 없습니다. 네. 그게 참 안 쉬운 것 같아요. 사실 아티스트들이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 저도 그래서 그게 제일 네. 힘들어요. 그래서 뭐, 작업만 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뭐 아트 매니지먼트하고 뭐 디자인 분야도 디자인 경영 이런 쪽이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좀 대두가 됐었던 게 맞아요. 디자이너 분들이나 작가님들이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뭐 무용이며 뭐 그 순수 미술이며 음악이며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서 하기가 참 쉽지 않으니까 이 창의성의 영역하고 사실 그 맞아요. 매니지먼트하고 이 접점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좋아하고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맞아요. 실패를 통해서. 월급 못 줘가지고 스튜디오 문 닫을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어떻게 하면 월급을 주게 되는구나. 한 번씩 실패를 해봐야 돼요. 매화를 더 그려야 된다. 아 그렇죠, 그렇죠. 내화를 열심히 그래야 작업해야 된다. 네. 월급을 주기 위해서. 예. 네. 그럼 여기서 질문. 우리 황란 작가님에게 매화란? 아, 아름답죠. 저의 아름다운 그 시절에 꿈 같은 기억들. 예, 매화 볼 때마다 그래요 저는. 아, 옛날에 내가 화사하잖아요. 어쨌는데. 기분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화는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매화 사실 그만하고 싶거든요. 지겨워서. 근데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주문이 세도를 하니까.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다른 샹들리에를 사람도- 하신 건가요? 아, 다른 네. 화사한 버전으로? 아니 샹들리에 옛날부터 했는데요. 네. 샹들리에도 요즘 가끔 주문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너무 예쁘거든요, 사실 화려하고. 저는 예쁜 거 좋아해요.
시리어스는 네. 저 이제 속으로 내면으로 음. 표현을 하고요. 끝으로 보이는 거는 좀 밝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네. 계속 웃자 웃자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네, 스마일 네. 프로젝트. 웃다가 보면 행복해진대요. 음. 저는 이제 아름다운 거 하다가 보면은 미소가 생기고 그러면 그래서 또 내가 아름다워지셨군요, 우리 아,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